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바이든이 드디어 사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저는 전번에는 상당히 이제 바이든한테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 정도 연세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토론에서 그 이제 실수한 게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여러 번 그 이제 나오고 그랬으니까 사퇴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하고 뭐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펠로시 그 다음에 오바마 등이 이제 그 뭐 여론도 있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 최연소 의원이었네요. 30세 되고 또 78세 최고령 대통령이 되고 여러 가지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그 오바마랑 그 대통령 할 때 런닝메이트로 8년간 부통령 했었죠. 개인사는 상당히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전처, 딸 사고사, 장남은 뇌암 사망, 비적 가정사 딛고 육선 상원의원. 그 다음에 차남 헌터는 각종 의혹으로 재선 발목. 전번에 이제 이 친구는 지가 아버지가 계속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했었죠. 인지력 논란에 사퇴 불가피론 몰려. 여하튼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이제 일정 기간이 106일인가 남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퇴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둬가지고 상당히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도 82세 지금 현역 뭐 국회의원이 있죠. 박지원 씨. 뭐 아직 그 뭐 지력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하튼 이제 이분이 그 미국 정치사 초유의 대선 후보 중대 사퇴를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세의 나이로 연방 상원에 당선된 뒤 반세기 넘게 워싱턴 정계 한복판에서 활동한 역사의 산증인이다. 굴곡진 가족사를 이겨내고 뚝심 있게 정치 인생을 이끌어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지만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인지력 저하 논란은 넘어서지 못했다. 1942년 11월생. 1942년이면은 그 우리나라도 이제 42년생들이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배우 선생님,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에 우리 그 이건희 회장님도 42년생이시죠. 또 그 목회하시는 김진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42년생입니다. 또 엊그저께 돌아가셨지만 현철 씨도 42년생이죠.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42세까지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서 그렇지 그 평범한 분들 같으면 충분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는 행운하죠. 뭐 건강하신 겁니다. 법조계에서 활동하다 1970년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터 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평소 30살의 상원이 되겠다고 공언한 대로 그는 1972년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에 당선돼 화제의 중심이 됐다. 아마 뭐든지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결심을 굳히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이제 성공이 그렇게 현실로 됐습니다. 그 뭐 미국 출신이죠. 끌어당기며 법칙 쓴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우리 바이든 대통령한테 적용이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전번에 제가 몇 번 그 방송을 올렸지만은 세계 경찰 국가인 미국 그게 만약에 그 바이든이 뭐 하긴 러시아나 중국의 지도자라도 걱정이 되죠. 인준능력이 지금 참 그 무서운 핵무기들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필요한 우방이죠. 미국이 지금 우리가 그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와 뭐 러시아 중국은 대치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유사시에는 대치해야 될 그런 세력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후방 지원이 아니면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장난처럼 묻은 뒷골목 뭐 애들처럼 무슨 김정은하고 친하니 자기가 그
뭐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 이따위 발언이나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얼마나 우방들을 갖다가 정신 못 차리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뭐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밑에 참을 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장사를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세계에서 갖고 있는 이상이라든가 도덕적인 어떤 책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런데도 우리나라 지금 일간 신문 보면은 전부 다 이상하게 트럼프를 갖다가 선호하는 것처럼 뭐 싣고 방송에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이든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자리를 물려주고 젊은 사람이 나오면은, 바이든은 어차피 해도 트럼프한테 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주 명예스럽게 퇴진하면서 또 이제 펠로시입니까? 부통령한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멋있게 또 자취를 남겼습니다. 펠로시가 도전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민주당 역사상 하루 만에 가장 많은 그 지지 현금이 그쪽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트럼프가 바이든하고 상대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 펠로시란 그 지금 부통령이 만약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말로 잘했고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총력으로 결집해가지고 펠로시를 지원해가지고 민주당이 다시 대통령이 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좀 이게 좀 안정적이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정치가 미국에서 내놔야 어떻게 주변에 그 우방 국가들이 마음 편하게 정치를 하든지 사람들이 살지. 뭐 그게 김정은이나 만나러 다니고 세계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푸틴이라는 얘기는 했었고, 이런 친구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습니까? 뭐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다고 그러고 돈 많이 안 주면 철수시키겠다고 그러고. 여하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바이든 사태까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러한 얘기들은 이제 뭐 누구든지 방송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바이든 사태 첫 방송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부디 꼭 펠로시가 아니더라도 민주당에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올려 보내가지고 당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